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단원 평균과 가능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132쪽을 펴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내일은 지혜네 반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 체험학습을 가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날에는 날씨가 참 중요하죠?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각 날씨 기호가 가진 의미를 살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4개 이외에도 다양한 날씨 기호가 있지만 일기예보에 나온 것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해 그림은 날씨가 맑고 화창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구름이 있지만 해가 보이고 비나 눈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름 그림은 구름이 많아서 해가 보이지 않고 비나 눈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눈사람과 눈 그림은 눈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기예보의 표를 보고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해 보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는 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 날씨는 맑을 것이고요. 오후에는 구름에 가려진 해 그림이 있는 것을 보니 구름이 있지만 해가 보이고 눈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날씨는 어떨까요? 내일 오전에는 눈이 올까요?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구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구름이 많아서 해가 보이지는 않지만 눈이 오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럼 모레 오전은 어떤가요? 네, 모레 오전에는 이렇게 눈사람과 눈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아서 눈이 올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불가능하다, 반반이다, 확실하다 중에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계산기에 5 더하기 5는 을 누르면 10이 나올까요? 자, 불가능, 반반, 확실 세 가지 중에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네, 어디에 동그라미 하셨나요? 5 더하기 5는 10이 맞죠? 그래서 계산기에 5 더하기 5를 누르면 10이 확실히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다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시면 5 더하기 5는 10이다 가 아니라 계산기에 이것을 누르면 10이 나올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고장난 계산기라면 5 더하기 5를 눌렀을 때 1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정도쯤에 동그라미를 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년 12월 달력에는 날짜가 33일까지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 반반, 확실 세 가지 중에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네, 12월은 며칠까지 있나요? 12월은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12월 달력에는 33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12월 달력에 날짜가 33일까지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아까 계산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12월에 33일까지 있다가 아니라 내년 12월 달력에 33일까지 있다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말 적은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달력이 만들어져서 12월 달력에 33일까지 있을 수도 있죠. 거의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쯤에 동그라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전을 던지면 그림면이 나올까요?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 불가능, 반반, 확실하다 중에서 표시를 해보세요. 네, 동전은 이렇게 그림면과 숫자면 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전을 던졌을 때 그림면이 나오거나 혹은 숫자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동전을 던져서 그림면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1월 1일 다음 날이 1월 2일일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나의 막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하다 라는 말로 가능성을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쪽은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는 단어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이 절반이죠. 그래서 반반이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어떤 일이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 뭐뭐일 것 같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면 뭐뭐가 아닐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5가지 표현에 알맞은 부분에 동그라미 표해봅시다. 자, 화면을 멈추고 먼저 다 표시를 하신 다음에 선생님과 확인해 봅시다. 다 동그라미 하셨나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문장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동전을 던지면 숫자면이 나올 것입니다. 자, 아까와 비슷한 문장인데 아까는 그림면이었고요. 이번에는 숫자면이네요. 동전에는 이렇게 그림면과 숫자면 두 면밖에 없기 때문에 던졌을 때 그림면이 나오거나 숫자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반반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 눈의 수가 1 이상 5 이하로 나올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 이상 5 이하는 이렇게 6을 제외한 나머지 5개죠. 그래서 이 6이 나올 가능성보다 1 이상 5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뭐뭐일 것 같다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빨간색 구슬만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이 파란색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이 주머니에는 빨간색 구슬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구슬을 꺼내더라도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이 파란색일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불가능하다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전을 3번 던져서 3번 모두 그림면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동전을 한 번 던지면 그림 또는 숫자가 나오겠죠? 2번, 3번 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그림,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숫자, 그림, 숫자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숫자가 나오면 이 문장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 모두 그림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닐 것 같다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란색 구슬만 1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이 노란색일 가능성은? 자, 이 주머니에는 지금 노란색 구슬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꺼내면 노란색 구슬이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확실하다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봅시다. 자, 내일은 눈이 올까요? 내일 눈이 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운 5가지의 말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써봅시다. 자,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 이 가능성은 어제나 오늘의 날씨 그리고 내일 일기예보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계속 눈이 왔기 때문에 내일도 눈이 올 것 같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일기예보에서 눈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눈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와 내일의 일기예보를 떠올리면서 문장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수학 익힘 86, 87쪽을 풀고 채점해 주시고요. 확인 문제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